중간 대비 4회차 1번부터 봅시다.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다 필요 없고 t초 후의 높이 관계는 이렇게 a초 후의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높이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것. 그래서 ht라고 해서 마이너스 5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100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20.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t가 2일 때 위로 블록한 포물선 최대는 120. 그거 두 개 더하면 122. 2번 항등식이란 x가 몇이 됐던 문자에다 몇을 집어넣던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거. 왼쪽과 오른쪽을 같게 만드는 건 방정식. 얘는 방정식, 항등식 아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왼쪽 계산한 건 5x, 오른쪽은 6x 빼기 1 같지 않으니까 방정식. 얘도 방정식.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이지. 항등식. 2x 빼기 x는 x지. 이거 항등식. 왼쪽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왼쪽 오른쪽 방정식. 그러면 이거 틀린 거. 그래서 항등식은 리을하고 비읍. 3번 이건 책에 있는 건데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보면 요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c 제곱의 제곱은 0.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합차 공식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0.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면 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5번. 4번 요것도 봤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qx라고 하면 qx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qx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2x 빼기 3이고 얘는 1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들어가는 게 여기 fx라고 하면 여기 있는 fx는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란 뜻이지. 그래서 fx는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는 3이라는 뜻. 근데 아까 위에서 qx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qx 자리에 저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3 이게 fx가 되는 거겠지. 이제 f1 찾으라고 했고 그러면 f1은 1,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3 그러면 4가 됩니다. 됐지요? (5번에서) 우리 이런 거 봤을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가 0
2라는 뜻은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 다시 한번 왼쪽은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절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이 뒤에 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a 제곱부터 마이너스 ca가 0이 된다라는 것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면 2분의 1 a 빼기 b의 전체 제곱 b 빼기 c의 전체 제곱 c 빼기 a의 전체 제곱과 같고,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이 된다는 얘기는 a, b, c가 다 같다는 뜻.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 좀 그냥 생각을 해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단 얘가 0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대부분 다 0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생각하라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x 세제곱 더하기 2y의 세제곱 더하기 2z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2y 곱하기 2z가 0이라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a, b, c가 같다. a, b, c가 같다라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그러면 x는 2z와 같고 y가 z랑 같은 거. 그럼 x 대신에 2z를 집어넣고 y 대신에 z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보면 분모가 2z 제곱분의 4z 제곱 더하기 여기는 z 제곱분의 2xz니까 4z 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 제곱분의 3x 제곱은 12z 제곱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2 더하기 4 더하기 12. 그래서 답은 18. 이렇게. 요거는 보자마자 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는 이렇게 다 보여드렸으니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우시고. 6번 어떤 자연수로 얘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럼 2의 12제곱 빼기 1, 2의 12제곱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니까 요거 보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2의 6제곱의 제곱 빼기 1. 그럼 얘는 2의 6제곱 더하기 1, 2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6제곱 더하기 1은 2의 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1, 그다음 2의 6제곱 빼기 1은 2의 세제곱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럼 2의 세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얘의 세제곱 더하기 1에 대한 인수분해는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여기 뒤에 거 2의 세제곱 빼기 1, 2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은 5 곱하기 13 곱하기 7 곱하기 9.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30보다 9, 40보다 작은 자연수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5 곱하기 7하면 5, 7에 35 곱하기 13 곱하기 9. 그럼 35로 나누면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35가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9를 3 곱하기 3으로 다시 분리시키면 13 곱하기 3을 하면 39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3으로도 쓸 수 있네. 그러면 39로 나누면 몫은 얘고 나머지는 0이다.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지는 그 두 개의 숫자는 35랑 39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더하면 4번. 7번 알파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조금 외우라고 했던 내용이긴 한데,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건 천천히 계산하자. z 곱하기 z 바니까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2의 전체 켤레복소수. 그럼 이 켤레복소수는 분모 분자 따로따로 켤레복소수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만 다시 보면 알파 바 빼기 1은 다시 알파 빼기 1의 전체 켤레복소수는 알파바 마이너스 1바. 근데 1의 켤레복소수는 1이니까 이렇게 분의 분자도 알파바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얘랑 곱하는 거다.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 분의 알파바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4.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켤레복소수끼리 합은 알파 더하기 알파바는 1이 될 거고, 알파 곱하기 알파바도 1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답은 7. 8번 z제곱이 이렇게 된대. 그럼 z는 뭐 루트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루트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간 거는 우리는 지금 배우지 않는 사실들이야.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뭘 물어봤을까? z 곱하기 z 바를 물어봤고, z 제곱의 켤레복소수는 4 루트 3 마이너스 4i고, 그럼 z 제곱의 켤레복소수는 z 바 제곱과 같다는 뜻이지. 자, 이렇게. 그럼 z 곱하기 z 바 이걸 하기 전에 z 제곱 곱하기 z 제곱의 켤레복소수를 하겠다라는 건 기호적으로 나타내 보면 z 제곱 곱하기 z 바의 제곱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z 곱하기 z 바의 전체 제곱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z 곱하기 z 바가 나오게 되니까, 자, 이거를 두 개 곱해 보면 48 더하기 16 64가 되고, 얘가 64란 얘기지. 그럼 z 곱하기 z 바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된다. 근데 어떤 복소수가 됐던지 간에 z가 a 더하기 bi면 z 바는 a 마이너스 bi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온다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8은 될 수 없겠다. 그리고 답은 8. 자, 이런 것도 조금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푸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 9번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 관계랑 똑같은 거고,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정식의 근,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같은 거 두 개 연립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a,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는 0.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근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선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1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a a 마이너스 1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a가 몇이 됐던 a 플러스 1을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0보다 커나 같으니까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면 얘는 직선하고 2차 함수는 무조건 교점이 한 개 이상 된다.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난다라는 내용. 그래서 답은 4번. 10번. 이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몇이다. 라고 나오면 다음 항등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가달라고 얘기했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곱하기 qx 더하기 나머지는 빵. 그리고 qx는 억지로 잡아낸 거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집어넣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긴 했는데 좌변을 먼저 쳐다보니까 좌변은 x 빼기 1이 공통인수라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x 빼기 1로 먼저 인수분해를 하고 싶고 x 더하기 2, x 더하기 a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그 다음에 qx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같은데 좌변은 x-1 곱하기 2차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우변도 x-1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네. 근데 안타깝게도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x-1과 인수분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 이 qx가 x-1이 돼야 된다는 뜻이면 얘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얘랑 같은 거 얘 전개하면 x제곱 2 더하기 a x 더하기 2a 더하기 b와 같다. 그럼 2 더하기 a는 4 따라서 a는 2 2a 더하기 b는 5 a가 2니까 b는 1 그럼 두 개 더하면 3이 나온다. 11번 a, b의 길이에 대한 제곱의 최소값. 그럼 길이는 루트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제곱하면 루트는 사라지는 거네. 그럼 L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2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빼기 2t의 전체 제곱. t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 찾는 거. 꼭지점에 좌표 찾으면 되는 거.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 4t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 더하기 4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9 8t 제곱 더하기 16t 더하기 10 8t 제곱 2t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0 8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y좌표는 2가 되겠다. 그럼 최소값 L제곱의 최소값은 2. 12번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 중에서 하나가 x축이든 뭐든 직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빼기 루트 5란 얘기.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의 관계에 의해서 3 더하기 루트 5가 되는 거고, 이게 x축과의 교점이자 x절편이자 방정식의 근. 그럼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이 되고, 걔는 마이너스 a. 3이 아니구나.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4가 되고, 그거는 b. 그럼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 함수가 x 이꼴 p에서 최소가 q를 가질 때 또 표준형으로 나타내란 얘기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의 꼭지점의 좌표 찾으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5가 될 거고, x가 3일 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5.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13번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을 A, B라고 하자. 그럼 A, B는 1부터 6까지. 그럼 요것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순서쌍의 개수 찾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고, 짝수 판별식 4a 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으면 되고, b는 4a 제곱보다 크면 된다. 그럼 1부터 6까지 a, b의 관계식이 요거 만족하게 하는 걸 찾으면 된다. a가 만약에 1이면 b는 4보다 큰 숫자니까 5와 6이 될 거고, 그 다음 a가 2면 b는 16보다 큰 숫자 더 이상 없겠지. a가 3 당연히 더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1, 5, 1, 6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네. 14번. 자, 요거는 많이 봤지, 그치? 3차에 대한 거. 이게 없고 얘랑 얘가 같아요 라고 했었을 때 많이 봤고, 자, 하나만 더 추가하고 x 4제곱의 개수가 1인 4차식 fx라고 돼 있네. f0이 a다 라는 것은 fx가 x로 나누어졌을 때 나머지가 a라는 뜻. f1이 a다,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라는 뜻.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럼 따라서 fx는 x 1, x 2, x 3 더하기 a. 그 다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특별한 거 없이 여기 1이 되는 게 맞지요. 그럼 이제 a를 찾기 위해서 f4는 0이라고 했으니까 f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a가 0. a는 마이너스 24. 15번. 2차 함수의 그래프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책에 있는 거랑 같은 문제이긴 하고, 2차 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 더하기 k에 대한 항등식이니 k가 주인공이 됐고, 그러면 이 k를 공통인수로 묶으면 x 더하기 2. 그럼 왼쪽에 있는 상수항 y가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과 같으면 되고, 왼쪽에 있는 k의 개수 없네. 0, 2. 오른쪽에 있는 k의 개수 x 플러스 2와 같으면 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라고. 꼭 지나는 점. 그럼 P는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7. 근데 그 점을 무엇으로 한다고?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식을 완성. 그럼 y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7이 되는 거고, 그래서 y는 x제곱 4x 마이너스 3 되는 거. 따라서 a가 4, b는 마이너스 3. 요거 계산하시면 16번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다. 이등변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중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겠네. 그러고 나서 얘랑 얘를 곱한 게 0이 되려면 x가 3이 되거나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k가 0이 될 건데,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3의 한근이 나왔으니까 저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k가 0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를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럼 25 마이너스 k는 0, 판별식은 0. 따라서 k는 25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가 0. 그럼 x 빼기 5의 전체 제곱은 0. 그럼 따라서 x는 5가 되는 거겠지. 그럼 세 변의 길이가 5, 5, 3인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인 거고, 그때 높이를 계산하라고 얘기했으면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지. 여기가 2분의 3일 거고, 그러면 높이 h는 루트 25 마이너스 4분의 9, 루트 4분의 91. 그럼 h 제곱하면 4분의 91 곱하기 4 하라고 했으니까 91이 답이 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거 확인. 91 하나 나왔다. 91. 그 4h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91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그냥 답이긴 해.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또 뭐냐면, 얘가 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x는 3의 근이 여기서도 3이 나오고 여기서 3 말고 또 다른 근이 나온다고 쳐도 여기 3, 여기 3, 이게 중근을 갖는 경우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3의 근을 가질 때도 성립하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라는 내용에서는. 그러면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0 더하기 k는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k는 21.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은 0, x 빼기 3, x 빼기 7은 0. 따라서 x는 3 또는 7이 되겠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3, 3, 7, 3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안타깝지만 얘는 337에 대한 것은 삼각형의 성립 조건에 맞지 않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합보다는 무조건 커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2번은 땡인 거고, 그래서 답은 아까 계산했던 91이 됩니다. 17번 다음 그림에 대해서 쭉 보고, 여기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2대1. 그랬을 때 세로의 길이를 찾는 거.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길이는 2x가 될 거고, 그러니까 원하고
접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접점을 연결해 보는 거고, 원 위에 점하고 항상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과 같은 경우는 다 한번 내려보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도 해봅시다.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반지름 10에서 이 길이 x라고 얘기했으니까 x를 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10-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마저 알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 값을 찾을 수 있어. 근데 요 길이가 10이고 거기에서 이 길이는 또 x지, 그치? x를 빼서 10-x가 된다. 그럼 여기도 10-x.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구나. 10-x에 루트 2배를 한 게 10이 된다는 얘기고, 넘어가면 루트 2분의 10. 그럼 10 빼기 x는 5 루트 2. 그러면 x는 10-5 루트 2가 세로의 길이. 그럼 a가 10, b는 마이너스 5 더하면 5. 18번 이차함수랑 y는 x 어떤 의미의 직선의 교점을 a, b라 한다. 그럼 그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찾는 방법은 연립하면 되고, 2분의 1 x-k의 전체 제곱이 x 2 넘기면서 x제곱 2kx 더하기 k제곱은 2x, x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2 x 더하기 k제곱은 0.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a와 b의 x좌표랑 똑같은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y는 x 위의 점이니까 베타 콤마 베타. 자,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거기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c, 여기가 d라 했을 때 이 길이가 6이라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과 같다는 얘기.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6이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를 생각을 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베타는 알파 더하기 6이다. 그 두 근의 차가 6이다라고 하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 한 근을 알파라고 놓고 나머지 한 근을 처음부터 알파 더하기 6이라고 놓잖아. 이런 과정 안 거치긴 하잖아, 그쵸? 아무튼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2k 플러스 2. 그럼 2 알파 더하기 6이 2k 플러스 2. 알파 더하기 3은 k 플러스 1. k 값을 찾는 거니까 알파는 k 마이너스 2.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얘랑 얘 곱한 알파 제곱 더하기 6 알파는 여기 있다. k 제곱. 그럼 알파 대신에 k 빼기 2를 집어넣게. k 빼기 2에 전체 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12가 k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플러스 6k 마이너스 12는 k 제곱. 지워질 거고 2k가 넘기면 8. 따라서 k는 4가 나온다. (19번) px가 이렇게 돼 있고 p99. 얘는 우리 풀었던 거지. 99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99의 제곱. 이거 못하잖아. 할 수는 있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를 계산한 애도 있을 거고. 아무튼 하지 말고 99의 세제곱 하지 마시고 현재 px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으로서 얘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1 더하기 c. 자,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x 대신에 99 집어넣으면 10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b 곱하기 10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더한다는 얘기는 1000의 자리는 1이고 100의 자리는 a고 10의 자리는 b고 1의 자리는 c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됐죠? 그럼 이제 A, B, C를 찾으면 되고 이 상태에서 A, B, C를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의 반복이지. 그럼 1, 6, 9, 6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적고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4, 2 그럼 여기가 C였고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0 얘가 B였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얘가 A였지. 그럼 답은 1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2가 돼서 6이 되는 거. 근데 가만 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고 싶었다라는 거고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려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P0은 1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P0은 000 해서 처음부터 6이라고 생각해도 되긴 하겠죠. 다음 고등하 갑시다. 고등하 20번 fx가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하고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기는 2차 함수를 보면 요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꼭지점의 x 좌표가 2분의 3이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감소와 증가가 공존하는 그래프로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가 아니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잡아진 거지. 딴 데는 괜찮으니까 알파보다 커나 같을 때만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알파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x가 알파보다 커나 같은 이 부분 역시 감소랑 증가가 맞물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겠지. 그럼 x 이꼴 알파는 여기쯤 있어서 알파보다 커나 같은 쪽에서 이 부분 중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증가함수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는 2분의 3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제 알파 값 찾으면 되고 이제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는 x가 가장 작으면 y도 가장 작은 거.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의 최소 x의 최소는 알파고 그때에 대응되는 함수값 f 알파도 a에서 a로 가는 함수니까 얘도 치역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알파니까 f 알파는 알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는 0 알파 빼기 4는 0 따라서 알파는 0 또는 4가 되는데 그게 2분의 3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답은 4. 21번
fx, gx 요 관계를 갖는데 h3 차질에 f, g, x가 f, x와 같다. 자, 함수값을 깔끔하게 한번 찾아보자. h, gx는 3 빼기 2x가 fx, 2x 빼기 1과 같다. 그럼 h3은 여기 있는 게 3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겠지. 3 빼기 2x가 3이 되려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 0 대입하니 h3은 2 곱하기 0 빼기 1. 답은 마이너스 1. 22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얘의 역함수 구하기. 자, 역함수 구하기. 자, 요거 잘 봐. 자주 나오니까 y 플러스 1은 2g 3x 빼기 3. 일단 이것도 한번 넘겨 드릴게. 이렇게. 그럼 fx의 역함수가 gx. 항상 정의를 우린 생각을 해서 얘가 g에 의해서 얘한테 가면 g의 반대 방향은 f지. f랑 g는 역함수 관계니까. 자, 다시 얘가 g에 의해서 얘한테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2분의 y 플러스 1은 f에 의해서 3x 빼기 3한테 대응이 된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 그리고 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랑 y랑 자리 바꾸고 y 꼴이라고 정리하면 되니까 f 2분의 x 더하기 1은 3 y 빼기 3. 너 넘어가서 더하기 3 이렇게 양변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1 f 2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1. 요게 답이 되겠지. 어디 있나? 요거 3번에 잘못 체크했고 5번의 답이 이렇게 있네. 자, 꼭 기억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 얘도 구하는 거 너무 쉽잖아. g 역함수 f 마이너스 1.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네. g 역함수 0. 그럼 얘도 얘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지만 항상 함수값을 물어보면 정의. 얘가 a한테 가면 0이 g의 역함수에 의해서 a한테 가면 a는 g의 정방향에 의해서 0한테 간다. 그래서 GA는 A 빼기 4고 그게 0이 되는 A의 값은 4. 끝.